제가 아무리 검사해도 그쪽 문제가 아닌 경우도 꽤 많아요. 특히 젊은 남성들 또는 젊은 여성들 중에서 엄청 피곤하고 낮에부터 졸리고 항노화 호르몬이 되게 높은데 피곤해하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의심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피로의 또 하나의 원인 말씀드릴게요. 앞에 제 영상을 한 2개 정도 보시면, 첫 번째는 피로감이 있을 때 스트레스 받아서 떨어지는 부신피로, 또 두 번째는 영양불균형, 대개는 이제 부족할 때 생기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의 저하. 그래서 제가 피곤하면은 부신 영양제를 주든 부신 호르몬을 주든 또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개선시키는 영양제를 주는데, 제가 아무리 검사해도 그쪽 문제가 아닌 경우도 꽤 많아요. 특히 젊은 남성들 또는 젊은 여성들 중에서 엄청 피곤하고 정말 낮에부터 졸리고 의욕도 떨어졌는데 기능의학 병원에 오거든요. 근데 검사를 해요. 근데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기능의학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여러 데이터를 검토해 보니까 부신 기능이 오히려 올라갔을 때, 그 중에서 이제 DHEA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코티졸에 비해서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DHEA가 떨어지면서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부신 피로가 진행되는구나 하는데, 150 정도에 해당되는 DHEA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데 200이거나 250인데 항노화 호르몬이 되게 높은데 피곤해하는 경우 있어요. 이럴 때 제가 의심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센트럴 퍼티그, 즉 신경 정신 피로예요. 실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같은 검사로 소변 유기산 검사를 동시에 하면은요, 그림에서 나오는 케이스처럼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것이 뚝 떨어져 있고, 또는 교감신경 지표인 노에피네프린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분 케이스가 특징적인데요. 20대 남자 환자인데 만성피로,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에서 검사를 했더니, 머리카락 미네랄 검사를 하면 보통 느린 대사가 이런 경우 많이 나오는데 빠른 대사예요. 제가 자율신경 검사를 했는데도 오히려 정상이에요. 더 높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티졸과 DHEA라고 하는 부신 호르몬이 오히려 더 증가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왜 피곤하지? 했더니 여기 있는 그림처럼 소변 대사물 검사에서 바로 도파민의 대사물, 또 노에피네프린의 대사물, 또 나아가서 세로토닌 대사물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도 도파민 들어보신 적 있죠? 도파민은 우리 몸을 각성시켜요. 지나치게 되면 흥분시키고, 지나치게 되면은 망상이나 편집장애나 조현병처럼 병으로 갈 수 있지만, 대개 도파민은 우리에게 각성시키고 학습 능력을 증가시켜요. 너무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나이 드신 분들은 파킨슨병이나 그러고요. 젊은 아이들 중에 이게 떨어져서 어떤 증상이 있어요? ADHD, Attention Deficiency라고 하는 학습 능력이 안 돼서 도저히 책을 못 읽겠다고, 도저히 수업을 못 따라가는 ADHD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도파민 저하거든요. 도파민 처방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어도 도파민이 떨어지면은 일반적으로 우울감이 생기고 무력감이 생겨요. 특별히 우울감보다는 무기력감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그것이 피로 형태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저희가 도파민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소변 유기산 검사 통해서 발견해서 처방을 많이 합니다. 또는 노에피네프린도 떨어져 있으면 혈압도 떨어져 있고 의욕도 떨어져 있어서, 근데 이것은 타이로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타이로신, 그리고 도파민, 이렇게 진행되죠. 노에피네프린으로. 그래서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사실은 첫 출발이기 때문에 잘 먹을 것을 저희가 권장을 해요. 특별히 아미노산을 많이 먹어야 되죠. 또는 L타이로신 또는 티로신이라고 불리는 이 서플리먼트를 처방해서 약을 원치 않는 분들은 주기도 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너무 힘든 경우는 저희가 도파민을 처방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콘서타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이들 중에서 ADHD 때 먹는 대표적인 약이 콘서타 또는 아토목세틴 같은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DNRI 계통의 약을 쓰기도 해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성인들한테는 그런 이제 학습장애의 목적보다는 만성피로나 무기력감 때문에 오신 분들한테는 거꾸로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리업테이크 이니비터 NDRI를 쓰는데, 대표적으로 부프로피온, 웰브트린 같은 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도파민을 초창기에 썼을 때 환자들이 굉장히 증상이 좋아지는 것들, 만성피로, 집중력, 또는 최근에는 또 체중까지도 좀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물론 평생 도파민을 쓸 수는 없죠. 그러나 환자분이 어떤 기력을 찾고 다시 활력소를 경험하고
운동을 다시 하고 잘 먹을 때 선순환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잠시 합니다. 또 세로토닌과 노에피네프린 또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것을 동시에 올리는 약들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신경 정신 피로에는 도파민 처방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처방도 자주 합니다. 역시 약을 통해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보충하고 싶지 않으면 트립토판, 5-HTP 같은 하이드록시트립토판 같은 형태도 괜찮아요. 이 트립토판을 1200ml 또는 2400ml까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제를 통해서 세로토닌과 보조제를 통해서 도파민을 올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심각한 그런 우울과 무력감이 있으면은 약물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환자분들이 나의 문제가 뭔지, 내가 만성 피로가 어디서 왔는지를 구별을 해보고 또 경험 있는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이 무력감을 탈출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만성 피로가 전형적인 기능의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신경 정신적인 접근을 했을 때 붙는 이름이 바로 신경 정신 피로이고요. 도파민 또는 세로토닌을 줘서 환자를 부스터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가까운 정신과를 가셔도 괜찮고 또는 기능의학 병원 중에서 이런 도파민, 티로신, 요오드 같은 처방을 같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젊은 친구들 중에 무력감, 우울감 너무나 많죠. 이런 환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웰케어 클리닉, 그야말로 잘 케어한다는 것에는 잘 먹고 잘 자기, 그리고 마음이 편하고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클리닉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